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의 요지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총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에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의 의징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다 이 얘기. 당시 이관섭 실장 사천 논란 마포에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있고 경선 룰도 그렇지 않냐.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이 상황을 대처하자. 당시에 공천을 이끄는 건 나라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공개적으로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화면 다시 볼까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점심 먹는 자리에서 나왔고 오해 풀었다. 정치인의 길 잘 걸어갈 것. 하지만 되짚어봤을 때 오해를 풀었다는 건 실제로 당시 윤한 갈등이 있었을 때 사퇴를 한 건 맞다. 이거 윤 대통령이 인정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오해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퇴 요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사퇴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갈등과 불만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차 윤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른바 2차 윤한 갈등도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게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결국 리더십, 지휘부가 분열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총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어차피 총선은 이제 패배한 거고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러한 윤한 갈등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전국 운영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뭐 여야 그 영수회담을 복원한 것보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이를 옛날처럼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20년 2년이라고 윤 대통령 스스로가 한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선후배 사이 특수부검사로 꽤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 오늘 기자의 질문에 또 총선 과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대통령실 사퇴 요구가 있고 나서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알아서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당정 갈등 2라운드라는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흥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당시 이제 대통령님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던 한 전 위원장인데 대통령 얘기는 이거예요. 20년 넘도록 인연이 깊고 교분을 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아까 한 전 위원장의 요즘 그 행보 만나봤었지만 낯선 자 혹은 본인이 영입한 사람 만난다고 했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경희 변호사님. 오찬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건강상을 이유로 쭉 보면 물론 뭐 물밑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 전 위원장이 어떤 그 다시 채널을 가동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나온 과정이 글쎄 조금 더 윤 대통령과 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다시 만날 기회를 갖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한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보더라도 말을 고르고 골라서 오해를 좀 자초하지는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계가 복원됐다거나 상당히 좀 매끄럽다는 취지의 답변은 최소한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호기 그 주요 행보를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과의 오찬 거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3일 전에는 비대위원들과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을 피한다라고만 보긴 어렵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본인을 도와줬던 스태프들, 참모진들, 그리고 뭐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 본인이 영입했던 그런 인사들과 계속 교류하고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행보에 좀 눈에 띄는 점은 오히려 대통령의 부재인 거죠. 대통령과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하는 선택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부분을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복귀한 끝에 아마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대통령의 실정에 있다라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이 저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속에서는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 꽤 많이 회자가 됐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뭐 여러 그 본인들 공식적인 사진들은 아니라 과거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팀 같이 있었을 때 혹은 20년 넘게 검사로서 같이 특수부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포착된 사진들이 있었는데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여서 뭐 다만 아까 이현정 의원 취재 말씀하셨던 건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의 관계 뭐 복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오해를 풀었다. 언제든 만날 것이라는 기자회견 메시지가 많이 준비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한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총선 패배, 저의 국정 운영 부족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앞선 주제에서 연장선상일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신이 총선에 진 게 당신 책임이냐 아니냐 이런 것과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권의 주도 싸움은 누구 때문에 총선에 졌냐 이런 걸로도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여당이 사실 총선 내내 자체 평가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 취임 무렵 1월 말 2월까지는 거의 130석을 넘봤고 그 서영주 대변인도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당시 민주당도 사실 과반 이상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 내부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종섭 대사 황산무 전 수석 논란, 뭐 이른바 대파 논란과 의료계획 담화이로 쭉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 책임을 물론 두 사람 다 오롯이 본인 책임이라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주도권 싸움 혹은 유난 갈등 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좀 정확한 분석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나름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발할 때 조용한 공천 관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뭐냐 이게 뭐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조용하게 관리한다는 것들이 뭐 보여준 것도 없다 했지만 예.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는 효과는 있었다. 그래서 저기 80, 90 저 그래프에서 봤을 때 140석까지 뭐 판세 분석이 나왔던 거는요.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려왔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근데 저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말씀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이게 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초래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대파를 들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의료개혁 담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든탑을 그 옆에 있던 형님이 와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속상한 상황에서 온몸을 던져서 싸웠던 결과인데 예. 일단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풀었다. 그 당시에는 오해도 풀었고 지금은 20년직인데 뭐 연락할 것이다. 그런데 풀 대상은 본인이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과정 속에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예. 잘 나가던 어떤 일을 그르친 부분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저는 이게 좀 길어질 거라고 봐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역시나 기대를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어떤 비즈니스 관계든 업무 관계든 국정의 어떤 파트너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갔을 때는 나에게 정치적 도움이 안 되겠다.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판단했을 공산이 잠시만요. 크다. 서영주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판단과 전망, 관측은 그렇죠.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저 기자회견을 봤다면 그렇습니다. 뭐 좀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봤자 손을 내밀어봤자 본인의 정치 인생에 지난 총선에 똑같은 일이 본인한테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정확하게 기자회견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나 지난 2년을 말로 때우다가 이 지경에 이르더니 이번 기자회견도 말로 때웠다. 그거는 서영주 대변인 생각.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이 흐름이 결국 용산발 압제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간신히 100석 이상 얻은 거 아니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래서 네네. 또 알려지는 얘기.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길지 않게 만나보면 결국은 뭐 1, 2, 3, 4차 두 사람의 갈등 오늘 대통령이 언제든 만날 것이고 20년 교분이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정치인으로 인정했다 하면 근본적인 총선 패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산 대통령실도 한동훈 전 위원장 탓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그래야 보수층이 봤을 때 뭔가 그게 쌍끌이로 갈 수 있는 분위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오늘 집무실에 그 예. 명패 그 패가 있었잖아요. 명패요? 더 벅스 스탑 히어. 예. 그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도 없는데 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섰습니까? 그때는 작년 말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취임 무렵에는 8, 90석밖에는 예상이 안 된다. 이런 엄중한 그 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작년 연말에는 어떤 구도였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구도였어요. 그런데 쭉쭉쭉 올라가서 130석, 140석, 그다음에 심지어 그 여당의 어떤 후보는 160석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구도가 어땠냐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랬다가 다시 3월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 대표의 구도가 딱 가니까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08석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과 분석과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그 총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봤고요.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사실 질문에는 빠졌어요. 기자회견 중에. 이른바 영수회담 비선 논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에 자신들이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2명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이게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양측이 부인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가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명백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함성득 교수나 이런 분이 전혀 없는 거를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 사전 협의가 좀 잘 이루어지다가 잘 안 돼서 전격적으로 이 두 당사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부수적인 역할은 한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실무회담을 그 2번이나 무산을 시키고 이 영수회담 자체를 이제 깔아앉히려고 대통령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 영수회담을 못하는 식으로 막았었지요. 처음에 영수회담 제안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 측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가 전달했지만은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을 영수회담 바로 하도록 하자 조건 없이 그렇게 수락을 하셨죠. 저는 그 역할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 이상 나가서 제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게 영수회담 성사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선은 아니지만 이제 친하다고 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도 이명백 교수나 함성득 교수나 전혀 없는 걸 얘기했을 리가 없으니까 이거 다 문제 아니냐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 저 이제 심평 변호사 말을 어디까지 인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아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의사 전달을 부탁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께서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을 좀 빌려서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께서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언론의 어떤 관심을 즐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본인이 조금 참견하고 싶은데 자리를 못 찾아서 끼어들고 싶어서 막 비집고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대표와 그 대통령께서 만나는 영수회담 부분에 있어서 심평 변호사의 민주당이 저기 비선 역할이나 말 전달해달라는 해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굳이 왜 심평 변호사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리 놓을 사람들 말할 수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 민주당과 연결고리 그렇게 두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심평 변호사께서는 이쪽에서도 장사하고 저쪽에서도 장사하는 그런 좀 마음 같은데요. 뭐 너무 장사라고까지 아니 저는 마시고요. 이제 예. 개인적인 뭐 이쪽에서 좀 이득을 얻고 저쪽에서 이득을 얻으면서 예. 어떤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그만하셔라. 그러니까 그 역할은 공식적으로 좀 공직에 좀 임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예. 뭐 말하자면 특임 장관이나 특임 뭐 특보든 해서 좀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하셔야지 자꾸 저렇게 뒤에서 라디오를 이용해서 아니면 언론 이용해서 없는 얘기들을 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들 좀 자제하셔라.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거겠죠. 이제 비선 의혹에 뭐 좀 더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용산 대통령실 테고, 어제도 짚어봤듯이 그 뭐 이른바 개딸이라는 표현,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당원 게시판에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아니냐, 너무 저자세대, 혹은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은 그러면 윤 대통령의 위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한 사람이냐, 뭐 상전 모시듯이 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안 나와서 답을 못한 건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글쎄 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정치권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 비선이 내가 비선이요라고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 내가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정말 너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식의 하면 뭐 정권이 끝나거나 한참 뒤에 회고록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되고 하는 것인데 예.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이렇게 뭐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내가 중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분들 자체도 문제되지만 문제는 이런 분을 예를 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협상을 하게 한, 저는 이 대통령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런 보십시오. 지금 내용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지지층들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저 자세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예. 이 믿겨지지가 않는데? 라는 그런 지금 반응들이 있죠. 지금 당원 게시판 가보면 아주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대통령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정말 입이 무겁거나 정말 본인을 위해서 일을 시켜줄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특보를 임명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든지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분들을 그냥 불쑥불쑥 연락해서 뭔가 협상을 한다고 하면 다 이런 분들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정말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을 총리에 앉히진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벌써 당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아마 대통령이 언급하기가 질문도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언급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예. 그냥 대통령실은 이제 일단 뭐 없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자꾸 이분들이 나와서 언론에서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관계 얘기, 그리고 영수회담 막전막 혹은 비선 논란, 이런 얘기까지 좀 정리해서 정치권 기자회견 이슈 핵심 내용을 쭉 뽑아봤다면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10 1위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